나도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어. 나대자 실무자 6탄 선형회귀 분석 편입니다. 선형회귀 분석 이전에 저희가 이제 기초 통계 분석들을 위해서 척도, 피벗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닝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도구, 웨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일반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고요. 또 오늘 회차부터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 중에서 회귀 분석, 이 이후에 이제 단순 규칙이나 나이브 베이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회귀 계수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 방정식의 추정과 예측,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야기하는 예측의 목적 같이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편에서는 활용 실습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나오는 게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마이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차이점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정량적인 변수,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측 변수, 종속 변수 y가 정량적인 변수가 아닌 정성적인 변수일 때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없고요. 정량적인 종속 변수에서만 사용한다 생각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량적인 종속 변수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예측 변수 또는 독립 변수 군인 x1, x2, xp까지 p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선형 관계를 적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다중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그리고 p개의 변수를 그럼 과연 모두 사용할 거냐, 저 중에 일부만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형 관계를 적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방정식을 이와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에서 베타 p xp 플러스 입실론. 이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베타 0에서부터 베타 p까지의 요거를 우리가 회귀 괴수라고 얘기하는데, 회귀 괴수.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바로 요 값들을 알아내는 거죠. 데이터로부터 베타 0에서부터 베타 p까지의 값을 알아낸 후에 차후에 이런 x1부터 x2, xp까지의 p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실제 데이터에서 제가 아파트 매매값 얘기했는데요. 요거 y를 아파트 매매값이라고 하면 x1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몇 평이냐? 평수 같은 게 우리가 x1이 될 수 있는 거고요. x2가 얘가 이제 지어진 연식,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수, 연도, 뭐 기타 다른 변수들을 사용해서 아파트의 매매값을 쓰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 베타 1, 베타 2부터 베타 p까지의 p 플러스 1개의 회귀 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베타 1, 베타 2 이런 것들의 값들이 부호만 따져본다 그러면 양의 값을 갖을 때는 양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평형이 커질수록 아파트 매매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거꾸로 음의 값을 갖는다는 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입실론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입실론은 잔차 또는 잡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회귀 계수에 의해서 정확하게 y값을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설명되지 않는 항으로서 조금씩 존재하는 오차다. 근데 오차라고 하는 게 어떤 원래 평균값을 제로로 해갖고 표준 편차 값을 갖는 정규 분포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전체적인 우리가 이 방정식 내에서 모집단의 표본 자료를 사용해서 베타 0에서 베타 p까지의 값을 찾아낸 후에
여러분들이 x1부터 xp까지 값을 넣어서 선형 결합에 의해 값을 구하면 그 방정식이 바로 우리가 y값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량적 출력 변수와 예측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때려넣고 그 관계에 대한 회귀식을 선형 회귀식이죠. 그 식을 찾아내는 게 전통적인 통계학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에선 새로운 사례에 대해서 출력값을 예측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체의 데이터보다는 일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귀 방정식에서 그 회귀 개수를 저희가 추정하고 예측하게 되는데 그 추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우면서 이제 이런 수식 싫어서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던 거죠. 그죠? 근데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회귀 개수 추정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Ordinary Least Square, OLS라고 하는데요. 이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오차. 그러니까 오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실제 값과 예측한 값 간의 차이가 오차잖아요. 그래서 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yi 마이너스 b0 플러스 b1x b0 마이너스 b1xi.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요 항이 왼쪽에 있는 항이 바로 실제 값, 액츄얼한 실제 매매 값이죠. 그래서 액츄얼한 값이고요. 그죠? 액츄얼한 실제 매매 값인 거고요. 액츄얼. 그 다음에 뒤에 b0 플러스 b1xi. 요거는 이제 그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 그래서 변수 하나만 사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x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예측한, 그죠? estimation한 estimated value죠. 그죠? 그래서 아까 예측했던 b0, b1의 값을 알아내서 x 값을 넣어서 예측한 값. 그 두 개의 차이가 오차 아니에요. 오차. 근데 이 오차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서 상쇄가 되니까 제곱을 해서 구하는 게 통상적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오차의 제곱을 다 더하는 거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해 줄 수 있는 B0 값과 그 다음에 B1 값이 어떤 값이냐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한 값 간의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회귀 개수의 값을 구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추정량 B0, B1을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 공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미분이라고 하는 걸 써서 구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B0, B1이 이렇게 구해진다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이 계산할 일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즘엔 엑셀에서 그냥 추세선까지 넣어주잖아요. 저런 방정식에서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B0, B1을 구한 원리는 오차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값과 예측한 값 간의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B0, B1을 구했다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좋은 예측 모형은 모형 구축에 사용된 데이터를 좀 더 느슨하게 모형에 적합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습해봤던 파일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액터 데이터죠. actors.xls인데 도메스틱 크로스, 미국 내에서 영화 배우들이 벌어들인 영화의 수입이 되는 거고 Y 값은 셀러리, 영화 출연, 한 편 출연하는데 받는 개런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추세를 보면 미국 내에서 영화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한 배우가 받을 수 있는 그 한 영화에서의 개런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이거 그대로 엑셀에서 제가 그려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요소 추가해서 추세선을 선형으로 해서 주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결국 이게 통계학적인 설명 모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피팅시키는 추세선을 구하는 건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키워드가 왼쪽에 있는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요. 지금은 제가 3-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만 사용해서 추세선을 구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요. 이런 선이 하나 나올 거고요. 또한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하면 이 빨간색 추세선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노란색이라 그래야 되나? 무슨 겨자색이네요. 그죠? 겨자색의 추세선이 나오죠. 지금 똑같은 66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3개의 샘플로 나누어서 추세선을 구하게 되면 모두 다른 추세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에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추세선 모형은 모든 데이터, 우리가 여기에서는 66명의 그 영화배우의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면 66,000개 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나의 선을 찾아내는 데 반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예를 들면 이 하나의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이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의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모형을 만들게 되면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가 되냐? 무슨 데이터죠? 트레이닝 데이터가 됩니다. 즉 훈련용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델을 찾아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나머지 데이터가 뭐가 됩니까? 이 나머지 데이터는 밸리데이션, 검증용 데이터가 돼서 오차의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똑같이 이 두 번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우리가 추세선을 만들고 이것도 두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고 나머지 요 전체의 데이터셋은 뭐가 돼요? 나머지 데이터셋은 밸리데이션 두 번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세 번째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의 트레이닝 데이터. 그 나머지 똑같은 방식대로 요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데이터는 세 번째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모형 중에서 오차를 가장 최소화하는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여기에서 좀 더 좋은 정확도가 좋은 모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위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좋은 예측 모형은 모형 구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느슨하게 라고 하는 것은 저거의 일부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적합을 시키는 게 좋은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에 비하면 좋은 설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개의 데이터를 모두 이용해서 하나의 추세선을 맞추게 되면 얘는 앞으로 지금 있던 데이터를 맞추는 데는 좋은 모형이지만 앞으로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는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라는 가정하에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을 했던 거고요. 실제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됐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모형에 적합시켜서 여러 개의 모형을 찾아서 그 중에 최소의 가장 정확한 최소의 오차를 갖는 가장 정확한 모형 한 가지만 선택했더니 훨씬 더 정확한 모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이 실험 결과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 그 다음에 여기 내에서 이게 통계학에서 사용이 되는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개념적인 거 설명은 마치고요. 후속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웹카를 가지고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좋아요 버튼하고 그다음에 구독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게 이제 정해진 주기로 딱딱 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뭐 다른 강의 일정이나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기가 좀 일정치 않은데요. 하여간 그러한
그 여러분들이 다음 편이 나왔을 때 그런 알림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 구독하시고도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